조선남녀 상열지사 과부제가 허용에 관한 상소를 올려 조정을 뒤집어 놓은 송원동. 한편 여자의 계가 문제에 대해 성종 이후 실록 곳곳에 뜨거운 논쟁이 자주 벌어졌지만 여자들의 재혼을 법적으로 허락한다면 여자들에게 버림받는 남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무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집권 초기 경상도 단성에서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던 중고품 훈도 송원동이 과부제가 허용 문제라는 아주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연산군 3년인 1497년 12월 12일 아침 조회 시간에 단성 훈도 송원동에 과부제가 허용에 관한 상소가 올라와 이를 본 왕이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을 오후에 소집시켜 토론을 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송원동은 여자들의 절개를 숭상하려는 뜻에서 여자들의 객가를 금지한 것은 이해되지만 남자와 여자의 성적 욕구는 수시로 일어나는 고유의 일이므로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자의 나이 20살의 아이도 없이 청산과부가 된 여인들은 모두 계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성종 임금은 여자들은 2번 시집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여인은 그 자손들에게 관직의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엄명한 바 있습니다. 송원동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친 내용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법은 한 지아비를 섬겨 열려문을 받은 여인들의 고귀한 뜻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과부제가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은 여자들의 희생으로 자손들이 벼슬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며 청산과부가 많다는 것은 음양의 부조화로 원한의 근본이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은 과부의 제가 허용을 반대한 사람들이 제가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압도했는데 대사관 정석견이 좌중을 압도하는 논리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해주정시로 성종 5년인 1474년에 식년문과의 급제, 사관원 정원을 지냈으며 성종 시절 사원부 지평으로 당대 여러 논란들을 명쾌한 논리로 마무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사원부 장령으로 유자광을 탄핵했다가 저천되기도 했지만 연산군 집권 뒤 다시 중용되었으나 1498년 무오사화 때 파직되었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함은 폭군 연산군조차 이기지 못해 아예 대사관이란 제도를 없애버리기도 했는데 당시 실록에 실린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연산군 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1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497양명 홍치 10년 단성운도 송원동의 과부제가 허용에 관한 상소에 대해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들이다. 정석견은 의논들이기를 삼가 주문공의 수학을 상고하건대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과부를 아내로 삼는 것이 도리에 불가할 듯하온데 어떠합니까? 하니 이천 선생이 말하기를 그렇다. 무릇 아내를 맞는 것은 몸을 짝하기 위함인 것인데 만약 실절한 자에게 장가들어 자기와 짝을 짓는다면 이는 자기도 실절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였으며 묻기를 혹시 외로운 과부가 가난하고 곤궁하여 의탁할 곳조차 없는 자는 제가 하는 것이 가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단지 기한에 못 이겨 죽을까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줄여 죽는 것은 극히 작은 일이여 절개를 상실하는 일은 극히 큰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자는 말하기를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함께 종묘를 받들고 사속을 전하자는 것인데 만약 절개를 상실한 자를 마저 짝으로 삼는다면 자기가 실절한 것과 똑같다. 그 실절한 일이 극히 크다는 것은 몸을 망쳐 제가를 하면 중심이 수치스러워 천지의 사이에 스스로 설 수가 없을 것이니 비록 산다고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전조시대에는 큰 인륜이 밝지 못하여 대범 사녀의 제가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제3부에게 간 여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3번 계가한 자손은 벼슬길에 통하지 못한다는 법은 전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조에서 더러운 풍속을 일신하여 씻어버리고 절의를 숭상했으므로 제가한 자는 사람마다 더럽게 여겼는데 그래도 자손의 벼슬길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종대왕께서 특별히 인륜을 밝히는 것을 중히 여겨 자의로 결단하여 제가한 자손은 서용하지 말라는 법을 아울러 대전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풍정한 적의 대신이 헌의하기를 이같이 한다면 청출의 과부가 된 자도 누가 자손에게 미치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능히 객가를 못하고 사사로 몸을 더럽혀 실절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오니 청컨대 대전에 기재하지 마옵소서 하니
성종께서 윤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뒷 임금이 혹시 고칠지라도 나는 불갑을 세워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헌동의 말이 비록 세고에는 노련하지만 그러나 주의와 정의에 광명정대한 언론이 이미 저러할 뿐 아니라 대전에는 단지 자손을 동서반의 직에 사용하지 말라 고만 일렀고 다시 제가에 대한 금지는 없으니 그 실절하는 것을 극히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스스로 처리할 터이오니 어찌 정사를 해치는 큰 것이 되오리까. 선왕께서 일련의 대절을 중히 여겨 스스로 결단하여 법을 정해서 성자 신손으로 하여금 만세를 개솔하게 하셨는데 3년상을 지난 나머지에 갑자기 한 서생의 말로 인하여 성원의 개정 여부를 하이하신 것은 시는 불가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고 정석견이 이렇게 주장하자 한동안 권례에는 침묵이 흘렀는데 성종시대 주역의 인물들이며 국가 원로들인 노사신, 윤필상, 한치영 등이 선왕의 뜻을 받들어 다시 논하지 말자고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왕은 원로들에게 선왕이 그렇게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한 당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자 노사신이 당시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심의 처 조씨가 김주에게 재가를 갔는데 과부 조씨에게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김주의 동생이 사원부의 형 김주를 형이 조씨와 혼인하지 않고 취했으므로 여자를 강간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성종 임금은 이심의 처가 김주에게 시집간 것은 인정하지만 예를 갖춰 혼인하지 않았으니 화가님으로 대명률에 따라 장 80대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형을 무고한 동생은 장 100대와 3천이 먼 곳으로 유배에 처하라고 했는데 동생이 형과 형수의 재산을 노리고 화관을 했다고 형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엄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왕은 재가를 했어도 중매를 통하지 않고 일가친척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화관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양반집 여자들은 재가를 금지하며 만약 재가를 한다면 자손들의 입신 출세에 제한을 가하라고 지시하고 그것을 법으로 세우고 누구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노사신은 당시에 이 문제로 여러 날 토론을 했는데 선왕의 뜻은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남자들에게 재혼을 하면 유하게 참된 정신이 훼손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날 해가 질 무렵까지 긴 토론의 끝은 다시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남녀상열지사는 과부제가 허용에 관한 상소를 올려 조정을 뒤집어 놓은 송원동이었습니다.